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볼 문법은 그 미래엔 채연이 상화, 우리 이제 과거 완료와 관련된 이제 문법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 자, 여기 그 과거 완료와 관련돼서 여기 네 가지의 이런 우리 그런 예문들이 나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완료에서도 아마 쓰일 때 현재 완료의 쓰임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했냐면 바로 경험,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완료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과거 완료도 그러면 이런 비슷한 것으로서 쓰이는데, 근데 과거 완료에서는 아마 이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진 않을 테고 잘 물어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 물론 근데 좀 알아두면 좋긴 하지. 여기서 같이 볼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have p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완료로서,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서 얘네 우리 have를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pp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줬었잖아 우리가. 자, 근데 우리 이제 had pp라고 하는 거는 얘는 과거 완료 시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pp 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거든. 자, 근데 이제 이 우리가 had pp가 어떤 그런 시제를 나타내 주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현재라고 이렇게 한번 해줘 볼게. 그러면 그 현재보다 이전의 시간은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그 과거에 어떤 과거가 났으면 이 과거에 대한 과거가 나오거든.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는데, 그러니까 대과거라고 하면 무슨 큰 과거가 아니라 이 과거에 대한 과거로서 이 과거보다 이전 시제를 나타내 줄 때 우리가 얘를 대과거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이 헤드 pp라고 하는 거는 이 대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우리가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해석해 보면,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she 하면 그녀는, already 하면 얘는 이미 이제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finished, had finished 하면 그냥 해석만 하면 끝냈었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바로 그 보고서를. 근데 뭐 전에 그랬던 거냐면 바로 그녀가 우리가 have가 먹다라는 뜻이니까 그녀가 저녁 식사를 먹었기 전에 그녀는 이미 그 레포트 보고서를 끝냈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 그녀가 우리가 보면 이거 과거 시제잖아. 그러니까 이때 과거 시제 이때를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녀가 저녁 식사를 먹었기 전은 이때지.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거에 대한 이 대과거, 그 이전의 과거에 그녀는 이미 끝냈었다는 거야. 근데 뭘 끝냈냐면 그 보고서를 끝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그 완결, 그러니까 완료의 이제 그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녀가 우리가 이제 그 밥 먹기 전에 이미 이제 끝냈었던 거니까 우리가 pp 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때 이 과거보다 이전의 그 과거를 나타내주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바로 그 현재의 과거 완료 시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완료의 형태로 뭐 쓰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세호는 우리가 never는 결코 동사하지 않다라는 부사니까, 그러니까 결코 서울을 떠나지 않았었다는 거야. 근데 서울을 떠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leave 목적어는 목적어를 떠나다 이런 뜻이니까 서울을 떠나지 않았었다는 거야. 근데 뭐 전에냐면 바로 그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중학교를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그 중학교에 들어갔던 건 과거. 우리 enter 하면 들어가다인데 들어갔던 건 과거잖아. 그러니까 그 과거에 들어갔기 그 이전을 나타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세호는 결코 그렇게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가 이렇게 들어가기 그 이전에 세호는 결코 이 이전 시간 동안에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서울을 떠나본 적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지금 어떤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냐면 과거보다 이전의 시제를 나타내줄 때 그때 여기 had pp를 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물론 이제 그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때 뭐 경험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걸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우리 아빠는 had been 하면 였었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아팠었던 거지. 근데 며칠 동안이냐면 3일 동안이라는 거야. 근데 또 나왔네. 뭐뭐 전에.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go to see a doctor 하면 얘는 그가 갔었던 것 전에.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우리가 의사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가 의사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갔었던 건 과거지. 근데 그것 전에 그 전에 그 아빠는 바로 이렇게 그 3일 전부터 그 보러 가기 전 3일 전부터 쭉 이렇게 아파왔었다라는 거야. 아팠었다 이렇게 된 거야. 3일 동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거 시제는 또 어떤 걸 나타내 주는 거냐면 그 헤드 PP 여기 아팠었다는 건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이런 시제들을 나타내 주는 그런 과거 완료의 형태를 우리가 그 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지. 자, 그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해보면 나는 had lost 하면 잃어버렸던 거야. 내 자전거를. 그래서 couldn't go 하면 갈 수가 없었다는 거야. to 하면 학교로, early 하면 일찍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때 병렬 구조는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 그것도 표시를 한번 해보면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니까 나는 그 내 자전거를 잃어버렸었던 건 이때 잃어버렸던 거야. 과거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잃어버렸었고 그 이전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일찍 가지 못했던 거야. 이 과거에. 이미 잃어버렸으니까 그 이제 과거에 이때는 학교에 일찍 가지 못했었던 거지.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헤드 PP는 어떤 이런 과거 시대보다 그거에 대한 더 이전의 과거를 보여주는 이런 대과거를 나타낼 때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역시 여기도 그냥 이것도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보면 자, 제리는 팔았었다. 근데 뭘 팔았냐면 바로 그 책을 팔았는데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PP 했었던 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바로 팔았었던 우리가 for 하면 그에게 이제 이런 뜻이. 그러니까 제리는 그 책을 팔았는데 내가 그에게 그러니까 제리에게 그렇게 팔았었던 그 책을 팔았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내가 그 제리에게 팔았던 건 그 이전의 과거가 되는 거지. 이전에. 근데 그 책을 바로 이제 제리가 이제 팔았던 건 과거 시점이니까 이때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 제리가 이제 내가 그 제리에게 샀었던 그 책을 자 이때 팔았었던 책이지. 우리 buy가 팔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그 제리에게 이렇게 팔았었던 건 이때 이 시점이고 그 책을 이제 여기 과거에 팔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판 거는 이때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과거 완료와 관련된 시제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 여기 있는 건 그냥 한번 참고로 이렇게 읽어봐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읽어보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 본문에서도 똑같이 또 그냥 그 설명을 거기서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 이거 한번 해보면 자 until then 하면 우리가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then 하면 그때가 우리가 이때 그 나중에 그 본문에서도 또 설명할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진 킴이라는 사람이 바로 해녀가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의 일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었던 때가 과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야. 그때 그 놀랐었던 그 일을 즐기고 있는 중인 것을 봤었던 그 과거의 그 시점까지 그때까지 나는 오직 봤었을 뿐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봤었던 거냐면 바로 그런 흑백의 사진들, 해녀의 흑백의 사진들을 봤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놀랐을 때까지 해녀분들이 그렇게 이제 일을 즐기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내가 놀랐었을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나는 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만 봤었을 뿐이냐면 바로 오직 그런 흑백의 그런 해녀의 사진들을 봤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대과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근데 그 해녀분들이 어떤 해녀분들이냐면 look very tired 하면 매우 지쳐 보였던 이렇게 되는 거지. 매우 지치게 되어져서 보였던 그런 해녀분들의 흑백의 사진을 나는 오직 봤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보면 자 우리 그녀는 이것도 그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keep ing는 계속 동사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녀는 계속 웃었었다. 근데 심지어 뭐 한 것 후에조차도 그랬냐면 그녀가 있었던 것 후에조차도 말이야. in the water 하면 물 안에.
근데 우리가 for over는 그 이중 전치사라서 뭐뭐 이상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5시간 이상 동안이나 그 물 안에 그녀가 있었던 것 후에조차도 그녀는 계속 웃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녀가 계속 웃었던 거는 우리가 과거니까 여기 과거지. 근데 뭐 한 거 후에조차도 그랬던 거냐면 그녀가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 과거의 이 5시간 동안 이상 동안 그렇게 그녀가 그 물 안에 있었던 그 시간 후에조차도, 즉 이때는 과거 대과거니까 그 그녀가 계속 웃는 거 이전을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5시간 이상 동안 그렇게 물에 있었던 거 후에조차에도 그녀는 과거에 그렇게 계속 웃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여기 있는 대과거 시제를 표현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거 완료와 관련된 그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 있는 체크업 문제를 일시정지 한번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선생님이 한번 이거 해석해 보면, 자, 나는 잃어버렸었다 내 지갑을. 근데 어떤 지갑이냐면 우리 이걸 현재, 그 다음에 얘를 과거,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이전의 과거를 우리가 대과거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내가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아빠가 그 이전에 그 지갑을 사주셨던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빠가 이제 사주셨던 거는 이제 그것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사줬던 건 그 과거보다 이전에 있던 그 대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had pp 시제를 써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had bough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거야, 내 지갑을. 근데 그 지갑이 어떤 지갑이냐면 내 아빠가 그것보다 이전에 사주셨다는 거야. for me 하면 나에게, 이런 뜻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봐보면, 우리 얘는 접속사, 자, arrive는 우리가 도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하면 내가 그 역에 도착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은 과거가 되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역에 도착했었던 건 과거인데, 근데 그 이전에 내가 그 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열차는 떠나버렸었던 거는, 그런 거는 그 도착했을 때보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역시 had pp 시제를 써줘야 되겠지. 왜냐면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없었으니까 그 이전에 이미 떠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거 leave가 떠나다라는 이때는 자동사로 쓰인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had pp를 써주면 되겠지. had lef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그 기차는 이미 had left 하면 떠났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역에 도착했었을 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 완료와 관련된 A번 그 문제를 전부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B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B는 나는 그때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전혀 없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때까지라는 거는 우리가 대나면 얘가 그때라는 명사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과거의 어떤 시점을 그때라고 한다면 나는 이때까지 비행기를 결코 타본 적이 없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나는 비행기를 결코 타본 적이 없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until 이렇게 해주고 then 하면, 우리 until이라는 거는 뭐뭐까지라는 전치사고, 그 다음에 이제 then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라고 하는 명사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때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과거부터 어느 시점까지, 그때까지 나는 결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I had never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 그 다음에 take가 우리가 타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take는 이때는 pp니까 이렇게, 그리고 비행기는 on airplane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작문을 해보면, 자, 나는 결코 타지 않았었다, 안 탔었다, 결코 타지 않았었다 비행기를.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그때까지니까, 이때까지 그 과거의 시점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비행기를 타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이때도 여기 과거 시점 이전의 과거니까 바로 이제 그 had pp 시제를 써줬다는 거,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과거 완료와 관련된 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간접 의문문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선생님이 우리가 의문문은 말을 해야 되면 이게 말을 해야 될 게 길이가 그러니까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말을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1시간 이상은 이제 말을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여기서 자 이렇게 적어두면 될 것 같은데, 어순이 의문사 이렇게 먼저 나오고, what이라든지 when이라든지 where이라든지 이런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이런 어순으로 나오는데, 어순이 뭐뭐와 같으며 이는 문장 내에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명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 내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문장 내에서라기보다는 그냥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명사는 문장 내에서 우리가 어떤 걸로 쓰이는지 바로 나와야 되지. 어떤 거냐면 주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쓸 수도 있고, 주목보, 그래서 보어 자리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얘를 바로 외워둬야 돼. 그러니까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의문사, 주어, 동사는 얘는 그냥 명사 취급이 되어서 문장 내에서 명사로 쓰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의 자리에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그 선생님 생각은 이게 이제 그 의미가 확실하게 이제 그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사이 간자 그 다음에 이제 접할접자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의문문이 이렇게 이제 그 붙어버리는 사이에 붙는 이제 뭐 이런 의문문이라고, 그 한자가 근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문문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do you know 하고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너는 그 물결표라고 해볼게. do you know 물결표 하면 너는 물결표를 알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그리고 when does the movie start 하면 언제 그 영화가 시작하니,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는 언제 그 영화가 시작되는 것을 알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이에 know의 목적으로서 이 의문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순이 이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3인칭 단수였으니까 여기 s 붙여줘가지고, 그러니까 do you know 하면 너는 알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언제 의문사 주어 동사, 언제 그 영화가 시작하는지를 알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때는 이 간접 의문문은 여기가 주어, 그 다음에 do you know 하면 이 부분을 동사라고 한다면 얘는 know의 목적어 자리로 이렇게 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의, 주, 동의 어순으로 쓰인 거지. 그러니까 너는 알니 언제 그 영화가 시작할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여서 목적어의 자리에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wonder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궁금하다, 이제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 나는 그 물결표가 있으면 물결표가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뒤에 내용을 봐보니까 어떻게 너는 만들었었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인형을. 그러면 나는 궁금하다, 어떻게 너가 그 인형을 만들었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의문문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의 원더의 목적어인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I wonder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그 간접 의문문인데,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꾸는데 우리 이 부분은 여기가 지금 과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궁금하다, 여기 made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그 인형을 만들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의주 동의 어순으로 쓰여서 여기 있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간접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 자, 그 아래쪽도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는 간접 부분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그 if, whether, 주어, 동사 이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는 그 본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if, whether는 우리가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아닌지 이제 아닌지. 자, 이렇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if는 만일 주어가 동사하다면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근데 if, whether는 이렇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로 쓰여서 얘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 접속사, 얘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로 쓰여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얘가 이제 문장 내에서 이 부분이 또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섞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은 굳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올낫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러면 이 부분 보면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꼭 바꾸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이,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근데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었니? 있니?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I don't know 그대로 해주고, 얘가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니까 if, whether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돼. 그러니까 그가, 그리고 he can speak English 이렇게 하면 그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좀 그 문법이 좀 더 너무 깊게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 있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것도 can you tell me 하면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되지. 근데 will she come to the party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녀가 그 파티에 올까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그녀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를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라고 하면 can you tell me 해주고 if로만 바꿔주면 되지. if 주어 동사니까 주어가 동사일지 아닐지니까 whether도 괜찮고, 그러니까 can you tell me 하면 너는 말해줄 수 있니? 나에게 사형식. if 그녀가 올지 안 올지 파티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굳이 이렇게 막 바꾸는 그런 과정, 물론 바꾸라고 한다면 바꾸면 이렇게 되지만 막 이렇게 바꾸는 게 막 중요한 그런 건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래쪽에 있는 주의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주의와 관련된 부분을 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그냥 하나 좀 더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do you know 이렇게 또 적어볼게.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때는 이 두 개를 합친 건데, 그러니까 do you know 하면 너는 알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우리 의문사일 때, 의문사는 이 자체가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가 what이라는 건 명사야, 명사. 그러니까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로 쓰이면 얘는 그 명사로 쓰였을 때 문장 내에서 명사라는 건 주목보 자리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어 자리에 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그러니까 의문사이면서 그 다음에 그 의문사 what 자체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what 동사하면 무엇이 동사니라고 하는 이런 의문문의 어순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그를 화나게 만드니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do you know 너는 알니 무엇이 그를 화나게 만드는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do you know 얘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거든. What makes him angry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는 알니? 그러니까 이때는 의주동의 어순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의문사이면서 즉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의, 주, 동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는 알니 무엇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만드는지 그가 그를 화나게 만드는지를 알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음은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 바로 그 뒤에가 완전한 문장. 왜냐면 이제 그 부사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 뒤가 이렇게 완전한 그 영화는 시작한다. 너는 그 인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반면 우리가 이렇게 왓은 얘는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는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목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의 자리에 이렇게 쓰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이제 얘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인 그 자체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 뒤에 여기 동사가 먼저 오는 그 동사가 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오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은 의문사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의문문을 만들 때도 What makes him angry 하면 무엇이 그를 화나게 만드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간접부분문이 될 때도 얘가 의문사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어의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의, 주, 동의, 어순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야. 자, 살짝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둘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용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 방금 what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what 이 부분을 한번 해보면 이때는 우리가 이걸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줘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을 동사하는지 얘를 간접문문 것으로 해줘도 괜찮고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줘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근데 이제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걸로 여기 간접문문으로 나왔으니까 선생님 본문할 때는 이거 그냥 것 이렇게 해석했거든. 근데 얘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여기 이제 무엇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해볼게. 그것도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please tell은 우리가 이제 please 동사 원형은 동사 해주세요 이제 뭐 이런 그 친절한 표현이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직접 목적으로 쓰여서 여기서는 이제 그 what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빠진 부분이냐면 what 뒤에는 그 what이 우리가 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D가 불완전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 뒤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please tell us 하면 우리가 이때도 의, 주, 동의 어순으로 지금 얘는 간접 부분에 이렇게 직접 목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please tell 하면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자 무엇을 네가 하는 것을 계획 중인지 in the future 하면 미래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 부분으로 쓰일 때 이렇게 이때 얘는 어디에 역할을 했냐면 이 두의 목적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들어가는 걸로 보고 해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자체가 그 주어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뒤에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please tell 하면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당신이 하는 것을 계획 중인지 미래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의주동의 어순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걸 봤지. 왜냐면 얘는 두의 목적어로 쓰인 거니까. 여기는 이 자체가 의문사이면서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의 역할을 얘가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가 얘는 그런 빠진 그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지.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의주동 이렇게 어순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 반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우리가 앞쪽에 있는 거는 y니까 또 얘는 의문부사면 자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목적어 이렇게 돼서 여기도 바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간접 부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거야. 근데 의주동이니까 왜 내가 원했는지 그들의 사진들을 찍는 것을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간접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배워봤고 그러니까 핵심은 미안해 목소리가 이제 좀 그랬는데 핵심은 여기까지야. 핵심은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내용일 것 같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약간 좀 그 추가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do you think 하면 너는 생각하니? 근데 얘는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합쳐준다는 거는 너는 생각하니?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말을 만들어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 do you think 하고 간접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적어보면, 자, where, 그 다음에 의주동의 어순이기 때문에 we should go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근데 너는 생각하니?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간접문이 think의 목적어가 돼서 간접문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런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들 있잖아. 그러니까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 추측 guess 추측하다, suppose 가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의 경우에는 여기 간접문문에 있는 이 의문문이 앞쪽으로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 상태로 써주는 게 아니라 얘는 앞쪽으로 빼줘서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go 하면 어디로 너는 생각하니?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 또는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그 대답할 수 없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do you think where we should go 하면 너는 생각하니?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라고 했을 때 예 아니오로 이제 이렇게 좀 답을 하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너는 우리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예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줘도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where를 이 의문문을 앞쪽으로 빼주고 이렇게 물음표를 해준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보면 주전의 질문이, 그러니까 can you guess 하면 너는 추측할 수 있니? who is she 하면 그는 누구이니?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 이제 그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사는 동사 주어의 의동주의 어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is she, 그러면 she is 그 물결표 하면 한번 적어볼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she is 물결표 하면 그녀는 물결표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그 보호 자리인데 얘를 이제 앞쪽으로 빼주면 who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의문문은 그 동사 주어의 어순이기 때문에 비동사니까 is she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녀는 누구이니 이제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거든 얘가. 그러면 너는 추측할 수 있니? 그녀가 누구인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자체가 얘는 보자리였던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의문문의 어순이니까 동사 주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guess의 목적어로 이렇게 붙여준다면, 여기가 이제 who하고 얘는 간접 의문이기 때문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돼야 돼서 who, she, is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걸로 보고 해석하면 되지. 그러니까 너는 추측할 수 있니? 바로 그녀가 누구인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응 아니오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빼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참고만 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do you think 하면 너는 생각하니? where를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 예 아니오로 대답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where이라는 걸 이 앞쪽으로 빼주면 되지만, 하지만 얘는 너는 추측할 수 있니? 그녀가 누구인지 하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잖아. 그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앞쪽으로 빼주지는 않는다 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긴 너무 이제 좀 깊이 들어간 그런 내용인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알아둘 건, 간접 의문이라는 거는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여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전치사 목적어로 쓰인다라는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걸 설명하면 이제 그래서 어쨌든 혹시 궁금한 건 선생님한테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해줘도 괜찮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그 C번부터 D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자. 잠깐 멈추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아픈지 궁금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아프나 이제 이렇게 하는 여기는 그 의문문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그러면 그녀가 아픈지 아닌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아픈지 아닌지 이렇게 해주면 if whether를 좀 이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때는. 그러니까 I wonder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if를 써도 되고 whether를 써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는 주어 동사의 그 순서는 그대로 지켜줘야 되니까 she is sick 이렇게 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아픈지 아닌지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우리 이때 이렇게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너는 알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what does it mean 하면 이때 이 what은 우리가 그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는데 여기 mean 뒤에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왔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니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이 의문문인데, 그러면 너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니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될 테니까 우리가 자 do you know 이렇게 주면 되지.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의문사는 이거 간접 의문으로 써야 되니까 의문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써주면 되니까 it 이렇게 해주는데 여긴 3인칭 단수였기 때문에 means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너는 알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what은 이 뒤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이런 것들을 뺀다라는 생각은 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do you know what it means 하면 너는 알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너는 알니 어디에서 그가 살는지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어디에서는 우리가 그 의문문은 어떤 걸 써주면 되는 거지? 얘는 의문부사 where를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알니 어디에서, 그리고 그가 의주동이니까 그가 사는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얘는 그 no의 간접 목적어로 이렇게 no의 이제 그 목적어로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쓰여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는 알니 어디에서 그가 사는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간접 의문문과 관련돼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하나만 풀어봐 보자. 그러니까 자, 여기 15번이잖아. 여기 있는 거 같이 한번 풀어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해볼게. 자, 이거 한번 멈춰놓고 풀어보고 지금 이제 그러면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얘는 보면 자, can you tell me 하면 너는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나에게,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니가 얘가 이제 직접 목적으로 쓰여서,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쨌든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 돼야 되는데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틀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지.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where I am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 자, 너는 알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알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누가 그 책을 썼는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데 누가 그 책을 썼었니? 라고 의문문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되거든. Who wrote the book?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또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이 자체 who라는 것도 얘는 아예 의문 대명사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주목보 전치사의 목적어의 자리에 쓰일 수 있고, 그러면 이 who라든지 what 뒤에 걔가 대명사로 쓰이면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D를 봐보면 여기 주어가 빠졌잖아. 로트 더 부가면 얘는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주어로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사이면서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의문사, 동사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누가 그 책을 썼었니? 라고 해서 얘는 이렇게 이제 의문문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간접 의문문 자리로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얘는 그냥 의문사 주어 자리에 얘가 주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의주동의 어순이 얘는 그 상태로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의주동 어순으로 돼서 얘는 맞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알니 누가 그 책을 썼는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맞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을 한번 봐보면, 자 그는 didn't tell 하면 말하지 않았다. 또 사형식이네. 나에게 이제 말하지 않은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때는 의문문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의주동의 어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때는 우리가 의문 부사인데, 원래 이제 너는 재밌다 하면 얘는 보호자료로서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얼마나 라는 그 부사가 여기 있는 재밌는 이라는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부사가 여기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funny가 있는 걸 이쪽으로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면 이 자체를 우리는 의문문으로 이렇게 봐줘서, 그래서 자 그는 말하지 않았었다. 나에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너가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때 지금 이 자체는 또 이 자체를 의문문으로 봐주고 주어 동사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이긴 하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너가 얼마나 재밌었니? 라고 하면 How funny were you?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간접 의문이기 때문에 이때는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주어 동사 이렇게 you were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그 각각의 사례를 보고 지금은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야. 틀린 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자 do you think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일단 얘는 없다고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생각하니, 자 여기는 who니까 이것도 또 얘가 의문사이면서 얘가 주어의 그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올 거라고 누가 오니 파티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너는 생각하니 누가 올 거라고 파티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합쳐주면 의주동의 어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너는 생각하니 누가 그 파티로 올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 아니오라고 우리가 말하면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너는 파티로 올 거라고 생각하니라고 했을 때 예 아니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우리가 이제 그 답을 하기가 이제 좀 그 이상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얘를 앞쪽으로 빼지 않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do you think who will come to the party 하면 너는 생각하니 누가 올 거라고 파티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 아니오로 이제 이때는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의문문을 앞으로 빼주지 않는 거지. 갑자기 선생님도 좀 헷갈렸는데 그게 맞는 거지. 한번 봐볼게. 자 여기 보면 그래 맞아.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는 그 원래 위치에 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아니네. 그러니까 너는 누가 파티에 올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 이상하니까,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그 의문문을 이쪽으로 빼주는 게 맞긴 맞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그럼 맞는 게 되는 거네. 선생님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원래는 Do you think who will come to the party 하면 너는 생각하니 누가 그 파티로 올 거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아니오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이라든지 추측에 이런 동사가 쓰이고 그랬을 때 이때 이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빼줘야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간 그 형태가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또 맞다라고 볼 수 있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너무 그런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좀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한번 봐보면 이것도 해석 같이 한번 해보면, 나는 정말로 궁금하다. 너와 그리고 케이트가 이야기했었는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도 이거는 우리가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부사, 그 다음에 얘가 동사고, 얘가 이제 그러면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 지금 보면 about 뒤에 이제 그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 전치사 뒤에 그게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걸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what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야지 나는 정말로 궁금하다. 무엇에 관해서 이제 의주동이고, 그래서 너와 그리고 케이트가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땐 또 여기 what이 빠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의주 동의 어순인데 이 what은 여기 이제 그 얘가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about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궁금하다. 무엇에 관해서 너와 그리고 케이트가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땐 또 여기 what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간접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의문문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문과 관련된 걸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명사라고 하는 명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형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막 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강의 시간이 아마 1시간 이상이 넘어갈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 간접문이라는 거는 의주 동의 어순으로서 문장 내에서 주목보,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목보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걸 중심으로 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나온 편이라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풀어보다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답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하면서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사과와 관련된 문법 강의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